만약 제가 한때 제 친아들처럼 아꼈던 사위가 이제 제 영혼과 육체를 모두 쥐고 흔드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한다면 과연 누가 이 끔찍한 악몽을 믿어줄까요? 숨 막히는 공포 속에서 저는 떨고 있습니다. 마치 숙련된 인형술사의 손에 놀아나는 마리오네트처럼 제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 이름은 강태준, 네, 바로 제 사위입니다. 믿겨지시나요? 이 모든 비극, 이 지독한 운명의 장난은 바로 그 운명의 날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온통 잿빛으로 물들었고 매일 밤 악몽보다 더한 현실에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도덕과 타락의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인간은, 아니 저는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참혹한 상황에 처앉아 지연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과연 여러분께 단순한 흥미거리일까요? 아니면 뼈아픈 경고가 될 수 있을까요? 아,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남들에게 말 못할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 하나쯤은 간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더욱 섬뜩하게, 그리고 어쩌면 아프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 이 얽히고 설킨 관계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제가 아직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헛된 사랑일지라도 갈망했으며,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 제 발목을 올가맬 운명적인 이끌림에 속수무책으로 몸을 맡기던 그 아슬아슬했던 시절로 말이죠.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기밀스러운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떨리는 손으로 넘겨보려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된 걸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이야기의 끝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를 꼭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가 더욱 궁금하다면 물론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당신은 엄청난 비밀을 놓치게 될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저에게 도화살이 끼었다고들 했어요. 남자들이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쩌면 그건 제 인생에 내려진 축복이자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저주였을지도 모릅니다. 제 젊은 시절 지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그때를 돌이켜보면 저는 늘 주변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존재였습니다. 숨길 수 없는 기 혹은 본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 안에는 늘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죠. 결혼 전에도 제 주변에는 항상 남자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룻밤 산대로 그치는 가벼운 만남도 있었고 잠시나마 진심을 다했던 짧은 연애도 있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제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지금은 고인이 된 남편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 순진했죠. 직장 동료였던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뜨거운 하룻밤을 보낸 후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지만 제 안에 들끓는 욕망까지 잠재우지는 못했어요. 그는 저의 복잡한 내면이나 깊은 갈증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해하려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 어쩌면 그는 제 진짜 모습을 감당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끔씩 저는 그의 묻어남 속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건 인정받고 싶고 확인받고 싶은 그런 종류의 갈증이었죠. 당신도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나요? 누군가 옆에 있지만 여전히 사무치게 외로운 기분 말이에요. 그런 저와는 달리 제 딸 민서는 너무나 다른 아이였습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학교 성적도 우수했죠. 이성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저의 그런 면모를 전혀 물려받지 않은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민준 씨와의 결혼 생활 속에서도 저는 가끔씩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마치 제 영혼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요. 그것은 저만의 기밀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결핍, 그 결핍이
결국 저를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비극의 씨앗은 이미 그때부터 뿌려지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삶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절 제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아니, 조금만 더 외로웠더라면 지금의 저는 다른 모습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젊은 날의 저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혹은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의 순진했던 딸 민서. 그 아이는 세상의 험한 풍파를 전혀 모르는 온실 속 하초 같았죠. 그렇게 곱게만 자라던 민서가 어느덧 숙녀가 되어 한 남자를 제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검은 그림자의 시작이 될 줄은, 그 남자의 등장이 제 삶에 어떤 파란을 몰고 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내 딸 민서가 살아나는 남자라며 데려온 사람, 강태준, 그의 첫인사는 뭐랄까 지나치게 완벽하다고 해야 할까요? 번듯한 외모에 깍듯한 말투, 그리고 내 딸을 쳐다보는 꿀 떨어지는 눈빛까지.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 그 모습에 잠시 안도했지만 동시에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기운을 애써 외면해야 했습니다. 그건 마치 잘 만들어진 가면 귀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과 같았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데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꺼림칙한 느낌 말입니다. 저는 그저 딸 가진 어미의 괜한 높아심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강태준은 민서에게 더없이 자상한 연인이었지만 저는 그 자상함 뒤에 숨겨진 미묘한 통제욕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민서가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데이트를 미루려고 하면 강태준은 겉으로는 웃으며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순간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자기야, 친구들도 중요하지만 난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잖아. 나 심심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죄책감을 심어주며 민서를 자기 곁에 묶어두려 했죠. 민서는 그런 강태준의 모습조차 사랑이라고 믿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이미 그의 교묘한 가스라이팅이 길들여진 건지도 모르죠. 이런 상황,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딸의 연애에 어디까지 관여해야 할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성과 저 남자는 위험하다는 어미의 직감이 끊임없이 충돌했죠. 엄마, 태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곧 알게 될 거야. 해맑게 웃는 딸의 얼굴을 보면 차마 제 의심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민서의 생일날 우리는 외식을 하기로 했지만 강태준은 갑작스러운 회사 일로 약속 시간에 한참 늦었습니다. 민서가 실망한 기색을 보이자 그는 잠깐 미안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싸늘하게 돌변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일을 놓치고 왔는지 알아? 내 생일 챙기려고 이 난리를 피우는데 겨우 몇 시간 늦었다고 그런 표정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분노가 실려 있었고 그 순간 저는 그의 가면 귀에 숨겨진 냉혹한 본성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민서는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통제이자 감정적인 폭력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이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끔찍한 것일 줄은 말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의 본색은 제 삶을, 그리고 제 딸의 삶까지도 송두리째 파멸로 이끌 기폭제가 될 줄이야. 정말이지,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위험한 신호를 감지했다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강태준의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집니다. 놓치지 마세요. 저는 애써 불안감을 누르고 그저 딸의 행복을 빌기로 했습니다.
민서가 선택한 사람이니 분명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예감은 끔찍한 현실이 되어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강태준은 우리 가족 안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왔고 그의 숨겨진 발톱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조금만 더 단호했더라면, 민서에게 그의 위험성을 경고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후회와 자책감으로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저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고 남편 민준 씨는 정말 갑작스럽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죠. 한순간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지독한 애로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딸 민서는 결혼해서 이미 제 품을 떠났고 텅 빈 집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죠. 그 넓은 집에서 느껴지는 적막감은 정말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숨 막히는 고독이었죠. 견디다 못한 저는 결국 민선의 부부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위인 강태준은 살갑게 저를 맞이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에서 저는 늘 이방인이었고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극심한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매일 밤 그 낯선 집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처음 맞는 생일이었죠. 민서는 회사 일로 지방 출장을 갔고 사위 강태준은 상사와의 중요한 술자리가 있다며 늦는다고 했습니다. 자식 새끼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씁쓸함이 밀려왔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꼬박꼬박 생일상을 차려주고 딸 내외도 찾아와 축하해 줬었는데 홀로 남겨진 제 신세가 철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초라하게 생일을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는 가장 화려한 옷을 꺼내 입고 예전에 살던 동네의 단골 고깃집 등불 아래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자주 가던 곳이었죠. 혼자 고기를 구워 먹으려니 괜스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혼자 오셨어요. 제가 고기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낯익은 목소리. 고개를 들어보니 등불 아래의 젊은 사장, 재옥 씨였습니다. 남편보다 2살 어렸던 그는 저에게 늘 형수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죠. 죽은 남편과는 허물없이 형님, 동생 하던 사이였지만 저와는 그저 인사만 나누던 딱 그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재옥 씨는 제 옆에 앉아 익숙한 솜씨로 고기를 구워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형수님, 오늘 생신이시죠? 형님 살아계실 때 매년 이날이면 형수님 모시고 오셔서 제일 좋은 고기로 준비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었는데 그의 말에 참고 있던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재옥 씨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고 저는 마치 남편의 품에 안긴 것처럼 한참을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재옥 씨는 종종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외로운 저를 위로해주겠다며 드라이브를 시켜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기도 했죠.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까지 있는 유부남이었고 저는 그런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저의 외로움이 아니면 제 안에 숨겨져 있던 뜨거운 욕망이 그를 원했던 걸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재욱 씨는 그저 제 외로움을 이용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런 걸 따질 정신이 없었죠. 그저 그의 따뜻한 위로와 뜨거운 눈빛에 기대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희의 위험한 관계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심지어 민서와 강태준이 함께 사는 그 집에서까지 몰래 만나기 시작했으니까요. 마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짜릿한 쾌감과 동시에 언젠가는 떨어질 것이라는 공포가 저를 울감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관계, 이 아슬아슬한 불장난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당신이 저라면 이 위험한 관계를 끊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을까요? 당신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의 위험한 미래가 어떤 파국을 맞이하게 될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다음 이야기를 확인하세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위험한 불장난이 언젠가는 비극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저는 파멸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죠. 그리고 운명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저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날 재욱 씨와 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민서가 출장을 간 틈을 타 저는 그를 딸의 집으로 끌어들였죠. 어리석게도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클라이맥스처럼 현관문이 열리고 제 사위 강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제 앞에 그는 더 이상 다정한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싸늘한 눈빛, 그리고 입가에 걸린할 수 없는 미소. 그는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저와 재욱 씨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장모님, 이분은 누구시죠?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고 재욱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쩔쩔매는 제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변명이란 게 통하기나 했을까요? 재욱 씨가 도망치듯 사라진 후 거실에는 저와 강태준 단둘만 남았습니다.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장모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강태준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분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폭언을 퍼붓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웠죠. 그는 제 가장 큰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딸 민서였죠. 민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장모님, 그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민서, 제 하나뿐인 딸, 그 아이가 이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된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준아, 제발 민서한테만은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잠깐 미쳤었나 보다. 눈물과 함께 애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발 제 딸만큼은 이 더러운 진실로부터 지켜야 했습니다. 강태준은 그런 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저도 민서를 생각해서 이번 일은 덮어드리죠. 그의 말에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어지는 그의 말은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앞으로 장모님은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든 말이죠. 그의 입가에 떠오른 의미심장한 미소. 그것은 악마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서를 위해서라면, 아니,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귀와의 거래가 저를 어떤 지옥으로 끌고 갈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누군가에게 잡혔다면 당신은 어디까지 그에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이 끔찍한 거래의 결말이 궁금하다면, 그리고 강태준의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지금 즉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음 이야기는 상상 이상의 충격을 선사할 것입니다.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날 이후 저는 강태준의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그의 은밀한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저는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삶은 그렇게 서서히 그의 소나기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강태준이라는 이름의 악마에게 완전히 잠식당했습니다. 그는 제 모든 것을 원했고 저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고 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값비싼 선물이나 돈을 요구하던 것이 어느새부터인가 제 몸을 탐하기 시작했죠. 민서가 출장을 가거나 집을 비우는 날이면
그는 어김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오늘 밤은 저와 함께 보내셔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고 저는 속수무책으로 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짐승처럼 달려드는 그를 받아내면서 저는 수치심과 혐오감에 몸서리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 또 다른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제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뒤틀린 욕망이었을까요? 간케주는 제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철저하게 지배하려 들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끊임없이 민서에 대한 죄책감을 심어주었고 제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장모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딸의 남편과 이런 관계를 맺을 생각을 하셨어요? 민서가 이 사실을 알면 아마 장모님을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발치에 엎드려 용서를 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망가졌고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영혼 없는 인형처럼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살아나는 딸의 남편에게 몸과 마음을 유린당하는 이 기분을요. 매일 밤 저는 악몽보다 더 끔찍한 현실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더 강태준에게 길들여졌습니다. 처음에는 끔찍했던 그의 손길이 어느새부터인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혐오스러웠던 그의 요구들이 이제는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제 몸은 그의 손길에 반응했고 제 마음은 그런 제 자신을 경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쾌감에 젖어들었습니다. 저는 미쳐가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것이 바로 제 본 모습이었을까요? 간케주는 그런 저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게임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저는 그 게임의 가장 비참한 패배자였습니다. 우리의 부적절한 관계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늪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드는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간태주는 저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마저 짓밟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저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싫어. 제발. 그것만은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였습니다. 그는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침대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제 위로 올라탔죠.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는 눈을 감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제 귓가에 민서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비참하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를 밀쳐내고 방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요? 저는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삶은 이제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시겠습니까?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에게 힘을 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제 처절한 복수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매일 밤 저는 강태준이라는 악마의 그림자 아래서 신음했습니다. 그는 제 약점을 틀어주고 있었고 저는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민서를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까지 고통쯤은 감수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기 짝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지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욕망과 죄책감 사이에서 길을 잃은 초라한 중년 여성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저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케준의 마수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원히 그의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저는 매일 밤 어둠 속에서 홀로 절규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저를 이 지옥에서 구원해 주소서. 하지만 신은 끝까지 제 기도를 외면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제가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이 끔찍한 고백 앞에서 저는 과연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진실 자체가 제게 내려진 가장 가혹한 형벌일까요?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차 있고 민서에 대한 죄책감은 심장을 짓누릅니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제게 딸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라고 조언했죠.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두렵습니다. 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제 유일한 희망인 민서의 삶마저 망가뜨릴까봐 저는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이 지독한 현실과 싸웁니다. 이대로 간태준의 노예로 그의 뒤틀린 욕망의 배축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칠 것인가? 어쩌면 간태준에게 복수하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일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생각이 스멀스멀 키어오르기도 합니다. 그에게 똑같은 고통을, 아니 그보다 더한 절망을 안겨주는 것, 그것만이 제 더럽혀진 영혼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이 사라질까요? 민서에게 준 상처가 아물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순간의 외로움이나 잘못된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말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기밀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용기를 내어 그 기밀과 마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 또한 저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문이라도 일으켰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에게 작은 용기를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제발 저에게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줄기 빛을 보여주세요.